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일반 월급쟁이는 차 굴리고 앵다니고 옷 사고 연애하면서 1억 못 모읍니다. 1년에 1000만원 저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렇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 월급쟁이들이 돈을 못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못 모은다기보다는 안 모아요. 안 모은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사람 1인 가구 늘어나는 게 별로 그렇게 썩 달가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1인 가구 제때 das으면 돈을 못 모아요. 못 모으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지금 보면 부모님과 같이 사는 분들보다 1인 가구분들, 독립해 사는 분들이 더 걱정이 돼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1인 가구의 소득은 정말 좀 처참합니다. 이게 적습니다. 많이 못 벌어요. 통계창에 나와 있는 가장 최근 자료 1인 가구 중위소득 보면 세전 220만원입니다. 220 중위소득이 뭐 더 버는 사람도 있을 텐데 1인 가구 400 이상 버는 사람 10%도 안 됩니다. 정말 적습니다. 이거 남녀 가리게 되면 여자분들은 아마 300 이상 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1인 가구 중에 혼자 사는 분들 중에. 근데 1인 가구들 중에 또 대부분은 뭐냐 하면 자기 집이 아니에요. 다 월세입니다. 월세. 그 대부분이 월세야. 점점 월세 부담 심해지잖아요. 그리고 공과금 부담도 심해지고. 1인 가구 뭐예요? 내가 살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내가 온전히 다 감수해야 돼요. 누가 내주는 사람이 없죠. 내가 벌어서 제가 다 메꿔야 돼요. 근데 혼자 살아보신 분들, 자취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혼자 살면 돈이 많이 나갑니다. 보통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모르고 있다가 독립하면 알게 돼요. 독립해본 사람도 알죠. 굳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지방에서 자취하면 야, 정말 내가 아껴 쓰지 않으면 돈 못 모으겠다. 그 생각 들죠. 바로 들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돈을 제대로 모은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게. 아니면 돈이 잘 안 모이니까 돈 모으는 거 포기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니 소비로 간다든가. 어차피 모아봐야 뭐 얼마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금융자산 보면 1억도 없는 사람들 대반이야.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도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1억 모아야 그래 수통이 돼 있는데 심지어는 빚만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왜 그런 걸까? 아니 젊을 때 돈 벌고 미래 대비해야 되잖아. 나이 먹어서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나이 먹어서는 젊을 때 돈을 모아서 자산 늘려야 좀 수월하거든. 나이 먹어서 젊을 때 돈 쓰고 즐길 거리 다 즐기고 하다가 나이 먹어서 4차 싶어 돈을 모으려면 안 모여요. 이게 안 모여.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젊은 사람 소비 습관이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소비 수준이. 돈이 없으면 안 써야 되고 능력이 안 되면 줘야 되는데 요즘에 능력이 안 돼도 벌이가 적어도 할 것 다 합니다. 젊은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스마트폰 자주 바꾸죠. 최신형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폰 중 산 분들 중에 자급제로 구입한 사람들 얼마나 될까? 젊은 사람들 중에 자급제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자급제가 뭐예요? 폰 기기값을 그대로 지불하고 요금제만 골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조금만 이해하면 여러분 이제 자급제가 훨씬 더 싸게 치는 겁니다. 오래 쓴다 과정했을 경우 할부가 무조건 손해예요. 왜냐, 이 할부로 쓰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약정을 해야 되고 그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다 채워야 되거든요. 통신사가 바보가 아닌 게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합니다. 그래서 계산기 딱 뚜르기해서 해보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보통 통신사는 어떻게 하냐면 최신폰을 바꾸는 대신 무조건 자사들의 어떤 그런 그 5G 요금을 무조건 쓰라고 해요. 네,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폰값이 워낙 비싸요. 아무리 지원받아도 지원받는 거 한계가 있어요. 저도 폰 살 때 이거 약정값 다 계산했어요. 계산해가지고. 요즘에 폰은 아무리 지원받아도요 폰 기기가 할부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폰 계산해보면 이제 요금제 포함하면 13만원 나옵니다. 예를 들어 좀 고가 모델,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폰 15 프로맥스나 갤럭시 24 울트라로 가면 15만원 넘게 나와요. 예, 그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런 폰은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뿌꾸니 저번에 보니까 폰 그때 갤럭시 2N FE 쓴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폰 쓰면 같은 이제 여자분들 보면 뭐라 할 텐데, 너 어떻게 된 게 폰 이거 뭐야 이거 줘도 안 가지겠다. 폰 좀 바꿔라. 뭐야 이게.
너도 좀 사과 좀 바꿔. 요즘 누가 이런 거 들고 다니냐. 뿌꾸님 아시고, 뿌꾸님 나이 또래, 저 여자분이거든요. 나이 또래 보면 그 폰 보면 뒤통수 아시죠? 이거 인덕션. 이 사과 모양 인덕션 많이 들고 다녀.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자급제로 구입한 사람 얼마 있습니까? 자급제 없어요, 여러분. 아, 갤럭시 쓴다고요? 아, 진짜요? 오히려 갤럭시 쓰는 게 좀 특이해 보인다, 지금 여자분들은. 워낙 애플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무튼 뭐 폰은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월급 받는 분이 돈을 못 모아요. 돈을 못 모읍니다. 뿌꾸님 1억 넘게 모았다고 했잖아요. 1억 넘게 뭐 여자분들이 별로 없어요. 진짜 없어요. 돈 아예 안 모으고 사는 사람도 많아. 지금 여자분들 중에 나이가 찼는데 현생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그분들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게 돈을 안 모아보면 계속 안 모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안 모은 사람은 나이 먹었을 때 안 모아요. 이 고기도 그 먹어본 사람이 계속 그 맛은 압니다. 이게 아, 그렇군요. 아, 제트 플립 많이 쓴다고. 제트 플립 130만 원 할 텐데 150만 원 할 텐데요. 이 제트 플립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그게 좋아요. 보니까 여자분이 좋아하는 기능이 있더라고. 이게 뭐냐면 그 꾸밀 수가 있어요. 폰이 접어가지고 왜 보면 있잖아요. 그 테마로 꾸밀 수 있거든요. 그 컨셉을 잡을 수 있어가지고 그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약간 캠코더처럼 있잖아요. 내가 사진 찍는 걸 반대편에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건 다른 폰에서 구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좀 비싸긴 하지. 근데 난 플립도 좀 비싸더라. 솔직히 말해서. 아무튼 돈을 모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없는 사람일수록, 물려받을 게 없는 사람일수록, 직장이 안 좋을수록 모아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직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벌이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물려받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돈을 못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비리어죠. 그러니까 돈을 못 모으는 사람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나 1인 가구분들은 돈을 더 열심히 모아야 되는데 점점 못 모으고 있어. 그분들 5년 뒤 10년 뒤 보세요. 지금처럼 살 수 있는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1억을 우습게 보는 게 이상합니다. 본인은 1억도 못 만져봤으면서 말이죠. 1억 모으려면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한 달 200에서 300 보면 여기서 200씩 4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억 정도 모을 수 있는 거죠. 진짜 월세 살면 돈 모으기 힘듭니다. 황태현이 저분이 서울 사시거든요. 서울 구로에 사시는데 뭐 남자분 돈을 못 모으지만 특히 좀 자취한 여자분들이 돈을 좀 못 모아요. 여자분들 제가 뭐라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여자분이 돈 모으기 쉽지 않다는 것, 남자분 어렵다는 거 인정해요. 남자 소득이 적으니까 인정하는데 적게 모아도 모아야 되거든. 근데 더 못 모아. 이게 오히려 그런 것 같아. 내가 지방에 살때 서울하고 약간 고삐풀이 망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망아지 되는 사람도 많죠, 황태현님. 많이 봤죠. 그러니까 나이가 찼는데, 나이가 차서 어느 정도 있어야 뭐 나중에 뭐 시집을 가든가 아니면 뭐 시집 못 가더라도 자기가 뭐 보금자리 마련하든가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요건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지. 나는 남들 버는 만큼 벌었는데 왜 돈이 없지? 남들 버는 만큼 번 건 맞지만 버는 만큼 썼잖아. 썼잖아요. 서울도 무조건 비싼 데만 있는 건 아니야. 비싼 데만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남자보다 여자분이 안타까워요. 남자들은 어딜 가도 살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뭐 빈물만 안 세면 어딜 갖다 놔도 삽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좀 집을 좀 많이 따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자분들이 보통 오피스텔이나 이제 좀 경사진데 싫어해. 그래서 주거 비용이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요. 남자들은 그냥 뭐 비만 안 새고 햇빛만 들어오면 되지 이런 마인드야. 그래서 뭐 집이 저 언덕이나 있다 비탈길에 있어도 삽니다. 이게 물론 이게 치안하고도 좀 연관돼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문제가 만약 벌이가 좋으면 그래 살아도 돼. 황팀이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 오피스텔 역사의 오피스텔 100만 원이거든요. 월세 100만 원이에요.
역하고 떨어진 오피스텔은 한 80만원 정도. 근데 오피스텔이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관리비가. 또 지금 같은 날씨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버리면 10만원 그냥 넘습니다. 근데 혼자 사는 분들 10만원 넘게 내는 건 부담이에요. 좀 그런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나이 있는 차는 돈을 못 모으고 있어. 돈을 못 모으고 있다니까요. 물론 1억이라는 돈이 요즘에 뭐 크게 할 게 없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뭐 서울 1억 광역시는 아니겠지만 좀 변두리로 나가면 전셋집 정도 마련할 수 있거든요. 전셋집 정도는. 아니면 대출 좀 받아서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어요. 광역시 같은 게 변두리로 가면 좀 구축이라 하더라도 내 집 마련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막 1억에서 대출 조금만 받아가지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나이 먹어서는요 이사를 자주 가면 안 돼요. 좁은 집에 살면 안 돼. 뭐 젊었을 때야 나는 뭐 집에 특별한 거 필요 없다, 집에 뭐 별거 없어도 돼 얘기하지만,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나이 좀 먹잖아요. 주거공간 중요합니다. 이게 오히려 있잖아요, 인프라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 하나 얘기하자면, 젊었을 때야 뭐 놀 때 따지고 뭐 먹을 때 따지고 하는데, 나이 먹으면 잘 안 돌아다닙니다. 웬만큼 인싸했던 사람도 나이 차잖아요, 안 돌아다녀요. 웬만한 인싸가 아닌 이상은 안 돼요. 왜냐? 나이 먹으면 귀찮아요. 이거 남자 여자 공통이야. 귀찮아. 나가가지고 막, 여자분들 아실 거예요. 나가면 나이 먹으면 화장은 귀찮죠. 옷 치장은 귀찮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자분 나이 먹으면요 약간 펑퍼짐한 거 있습니다. 편한 거 입어요. 좀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화장하고 막 이렇게 꾸미고 하지, 여자들 또 파가 갈려. 나이 먹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 그 왜 통 넓은 바지 있죠, 그런 거 입습니다. 반바지 같은 거. 편하거든.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 많아요. 여자분들 대부분 나이 먹으면 집순이가 됩니다. 집순이가 돼. 남자 집돌이가 돼. 왜냐? 집만큼 편한 데가 없어. 사람 만나 즐겁지가 않아, 이게. 사람 만나 즐겁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집에 있어요. 집에서 뭔가 갖추고 산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집이라는 게. 나이 먹을 때 사람 만날 사람 많고 집에서 답답하니까 외출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 좀 차잖아요. 그럼 집에 있게 돼. 그럼 집에 있으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집에서 취미생활 하게 되고, 집에서 뭔가 운동하게 되고, 그런 식이 많아져요. 그래서 주공간이 중요해. 물론 완전 넓은 집 필요가 없겠지만 최소 못해도 투룸이 있어야 돼. 제가 혼자 살더라도 투룸에 거실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구축이든 신축이든 간에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 특히 메로나 때 그때 한번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밖에 못 다니겠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좁게 있으니까 불편한 거 못 느꼈어요? 물론 완전 넓은 집 필요 없겠지만 혼자 살더라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돼. 내가 집에서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취미생활 공간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내 집이 있어야 돼, 내 집이. 월세 부담 없는 집이 있어야 돼. 이 월세 부담 점점 심해지거든요. 아셔야 되는 게, 월세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게 서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광역시도 올라가요. 월세는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는 광역시도 싸지 않습니다, 월세는. 왜냐면 월세 수요가 많잖아요. 월세 수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도 보면 굉장히 가성비 좋은데 많이 있다. 물론 사람들이 신도시만 따지니까, 물론 이런 거 재테크를 한다고 하면 포기하겠지, 당연히. 집값 싼데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그런 거예요. 나이 먹어서 우리가 왔다 갔다 이사하는 것 자체가 피곤해, 여러분. 진짜 젊을 때 이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나이 먹어 짐 싸고 또 적응하고 이거 얼마나 피곤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정착을 해야 되거든요. 정착을 하려면 내가 집을 사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도 무조건 비싼 데만 있는 거 아닌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광주 초호르비나, 저도 광주 쪽이 개인적으로 괜찮은 게, 광주가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저기 말하는 광주 경시 말고 경기도 광주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광주시 뭐 알거든요. 저기 약간 그런 느낌이야. 도시도 아니고 시골도 아니야. 약간 그가 인프라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에요. 원래 광주가 엄청 크거든요. 그거 아세요? 원래 광주가, 성남이 원래 광주였잖아, 맞죠? 성남에서, 그러니까 광주에 분리해서 떨어져 나온 게 성남이잖아, 맞죠? 원래 성남이 광주였습니다. 분당하고 그쪽 전부 다. 그리고
저 하남하고 강남 일부 지역도 원래 광주였잖아. 광주군이었잖아요. 엄청 컸잖아요. 근데 분리됐잖아요, 이게. 짜갈라졌지 않습니까? 물론 뭐 광주 말고도 이제 그 평택 이런 데도 있어. 근데 물론 이런 데는 가면 이제 불편한 거 있지. 근데 사람이 너무 불편하면 못 살겠지만 너무 편한 것만 따지는 것도 안 좋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이사하고 저쪽 하지만 나이가 차잖아. 한 30대 후반 되면 정착을 해야 돼, 정착을. 물론 투자 같은 거 하고 싶으면 요즘에 투자 위험하잖아, 여러분. 투자 염두에서 골로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내 어리서 이제 이사 안 가고 이제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데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럼 내가 가진 선에서 내가 대출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선은 그런 집을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기 드는 사람이 있겠죠. 붕어요. 재테크 해야죠. 언제까지 그런 구닥다리 집에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 집이 준 행복이 무시 못합니다. 내 집 마련 왜 하나요? 사람들이 왜 내 집 마련 할까요? 내 집이 주는 만족감, 누가 눈치 받지 않는 거, 내 공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신축 아파트 보니까 요즘에 뭐 대도 안 한 신조어도 있더라고요. 얼죽신? 여러분 얼죽신의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요즘 막 대단한 단어 만들어 봐. 벼락거지란 말도 어이가 없는데 얼죽신은 더 어이가 없어. 뭔지 아세요? 얼어 죽어도 신축만 찾는다. 진짜. 요즘 신축 남아 놀잖아. 어디 가는 신축 남아 놀잖아요. 사람 못 들어가서. 야, 어떻게든 사람들 낚으려고 장난 아니더라. 대단한 단어 만들었어요. 얼죽신이라고. 와, 진짜. 얼죽아도 어이가 없는데 진짜. 진짜 얼어 죽을 때까지 한번 맞아보려고 진짜. 씨. 아무튼 여러분들 더 열심히 모으시고 나이 먹어서 여러분들 기거할 수 있는 그 보금자리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